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왜 한국 양궁이 잘 하는가? 또 세계 정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7년도 한국 양궁 초창기 시절부터 양궁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는 그때 문교부에서 전국에 있는 여고의 시범학교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양궁부를 창단을 시켰죠. 그때 저희 부친께서는 경주 우체국장으로 계셨고 부친의 권유로 경주여고 양궁부를 지도한 것이 벌써 약 한 51년이라는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도자 생활을 경주여고에서 시작을 해서 대구에 있는 그 경화여고, 경화여중, 계명대학교, 또 신라섬유, 또 현대중공업 많은 그 학교와 많은 팀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1983년도부터 1986년도까지는 한국 국가대표 여자 양궁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이 최초로 참석한 LA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을 했죠. 그때 김진호 선수, 박영숙 선수, 서양수 선수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대만으로 건너가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대학교 팀도 같이 맡았고 약 10여 년간을 대만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귀국을 해서 대한양궁협회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양궁과 함께 했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양궁훈련원을 개원을 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양궁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연맹 코치위원을 약 한 12년간을 하면서 세계연맹에서 만든 코칭 매뉴얼을 제작을 했고 저희 양궁훈련원에서 코칭 매뉴얼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양궁협회에서 만든 이론과 실전이라는 그 양궁 교본을 만드는데 양궁 기술편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가대표로서 대회에 참석한 것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컴파운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출전을 해서 저에게는 국가대표 마지막 메달인 그때 김종호 선수가 3관왕을 했죠. 그때 단체, 개인, 혼합복식 전부 다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제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가장 마지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양궁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 정상에 올라갔는가? 아마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양궁이 이 세계 정상에 올라간 거는 1979년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 거는 그 전해 1978년도에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김진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9년도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김진호 선수가 금메달 6개 중에서 5개를 전부 다 획득을 했죠. 5관왕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양궁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놀랐죠.
또 저희 양궁인도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양궁이 이렇게 활을 잘 쏘는가.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보도 없었고 또 세계 양궁의 수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진호 선수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개인전뿐만 아니고 단체전까지 우승을 하면서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이 김진호 선수의 오관왕은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에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골프 선수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김진호 선수야말로 저희 한국 양궁에 있어서 꿈과 희망, 자신감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한국 양궁이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저희 어느 한 체육 교사의 이야기죠. 저희 은사이신 석봉군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배드민턴을 한국에 도입을 하셨고 이 배드민턴 라켓을 구하기 위해서 청계천 고물상을 다니시다가 우연히 양궁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궁을 가지고 와서 취미 삼아 활을 쏘셨죠. 그때는 대한궁도협회 안에 양궁과 국궁을 국제궁도라는 명칭으로 양궁을 했었습니다. 이때 궁도협회에서도 양궁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봉군 선생님이 부임하는 학교마다 양궁부를 만들죠. 성동중학교, 수도여중, 수도사대 부고, 성북고등학교, 광운전자공고, 또 그 외에 이 석봉군 선생님의 지원으로 또 홍성여고 등 이렇게 많은 양궁 학교가 창단이 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저도 고등학교에서 양궁부에 들어가서 양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분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차경현 선생님이죠. 이분은 활을 직접 제작을 하셔서 지금 그때만 해도 활을 한 대 사려면은 꼭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을 수입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비싸고 해서 양궁 보급이 제대로 되질 않았죠. 이때 그분이 양궁 활 공장을 차리면서 한국 활을 생산을 했고 이 한국 활이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에 양궁의 저변 확대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사위죠. 저희 그 위네닌 스포츠의 박경래 대표입니다. 이 박경래 대표는 한국활이 국산화가 되었지만 이 한국활을 경기용으로 경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승화시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지금은 전 세계의 50% 이상이 이 위네닌 스포츠에서 제작하는 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본을 이용한 공법 또 그 외에 새로운 공법 등을 도입하면서 한국 양궁 기술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이 박경래 대표가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국 양궁 대회는 처음에는 약 한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시합을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양궁 여고부 시범학교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그 학생들이 시합을 참여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게 됐죠. 그야말로
명실공히 정식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여고부의 지도자들, 즉 체육교사들을 저희 양궁협회에서 불러 모아서 양궁 기술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때 석봉훈 선생님, 차경현 선생님, 저 역시도 그때 같이 동참을 해서 이 강습회의 지도자들을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교사들이 각 팀으로 돌아가서 경험은 없지만은, 활을 쏜 경험은 없지만은 이분들이 양궁 지도를 하였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사실 훌륭한 선수를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교사들의 공로도 대한민국 양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그 한국 양궁 시합이 1971년도에 전국체전 시범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범 종목을 그때 동대문 운동장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동대문 운동장에 있는 수영장 안에서 양궁 시범 대회를 처음으로 전국체전 시범 종목 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물속에서 한 건 아니죠. 그때는 수영하는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다 빼고 그 안에서 양궁 시합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궁 시합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희 양궁은 이 국궁의 지원, 국궁의 보살핌은 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960년대, 즉 말하자면은 그때부터 1983년도 3월 3일까지는 저희 양궁은 궁도협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국제궁도라는 명칭으로 있었습니다. 양궁이 아니고. 그래서 궁도협회에서 궁도대회를 하면서 양궁대회를 같이 개최를 해 주었고, 또 궁도하시는 어른들이 또 양궁을 이끌어주고 양궁협회를 이끌어 나왔습니다. 특히 대한궁도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신동욱 회장님께서는 그 양궁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9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양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건의도 하여 주시고 해서 양궁의 초창기에 협회의 일원으로서, 회장으로서 궁도협회 일원이죠. 상당히 그 양궁을 많이 도와줘서 저희들이 그 궁도인들의 베풀어준 그 사랑, 지원은 저희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보죠. 근데 이제 1983년도 3월 4일 날 대한체육회 정주영 회장님의 제안으로 국궁 양궁 분리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양궁이 이제 궁도협회와 분리가 됐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궁도라는 명칭이 지금은 양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제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궁이라는 종목인데, 좀 하나 아쉬운 것은 원래 양궁에 저희들이 테니스 또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아처리라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도라는 명칭은 대한궁도협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처리라는 종목 이 용어를 그대로 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은 양궁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죠. 그래서 1983년도에 정몽준 회장님께서 초임 그 양궁협회 회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간 저희 양궁협회를 끌어오시다가 대한 축구협회
회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그때 현대전공 회장으로 계시던 정몽구 회장님께서 저희 양궁협회를 끌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몽구 회장님은 정말로 양궁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양궁이 내 자식 같고 또 굉장히 정몽구 회장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국제대회가 있으면 직접 오셔서 선수들 격려해 주시고 선수들에게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준비하도록 각 현대 지사에다가 지원하도록 또 연락도 해 주시고 또 선수들이 시합이 끝나면 또 포상금도 충분히 주어서 선수들에게 대한 어떤 동기유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 그 정몽구 회장님의 그 양궁에 대한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몽구 회장님 이후에 현대 계열사의 그룹사에 계신 유홍종 회장님, 이중우 회장님께서 양궁협회를 잠시 이끌어 오셨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 계시는 현대자동차 회장님인 정의선 회장님께서 저희 양궁협회를 이끌어 나가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님은 정몽구 회장님 이상으로 양궁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양궁에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가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양궁협회의 행정요원들마저도 충분히 더 늘려서 양궁 선수들에 대한 또는 팀에 대한 지원이 참 아무 애로사항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 예를 드는 것 같으면은 선수들이 양궁 시합장에서 양궁을 하는데 눈이 너무 부시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수들한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모든 선수 지도자에게 이 고급 선글라스를 전부 다 기증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10여 년 이상 양궁팀에게 활과 화살을 협회 재정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그 자비 출연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협회에서 어떤 계획만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올리면은 100% 수락을 하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지금 저희 양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스타디움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설비를 해서 거기서 선수들이 직접 실전 같은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비슷한 장소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물질적인 면을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궁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양궁이 왜 잘하는가? 자, 우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양궁 시스템은 바로 학교 시스템입니다. 외국에는 대부분이 클럽 시스템이죠. 클럽 시스템은 취미로 양궁을 하기 위해서 클럽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재미로 활을 배우다가 조금 이 선수가 소질이 있으면 나중에 잘 쏘면은 선수가 되죠. 근데 우리 학교 시스템은 처음부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양궁을 시작을 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클럽 시스템은 클럽에 있는 지도자가 활을 기본 기술을 너무나 잘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사람이 흥미를 가지지 않고 그 도중에 그만두기 때문에 클럽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클럽에 오는 양궁 선수들이 재미있게 가르치다 보니까 기본 자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죠. 근데 한국에 있는 학교 시스템은 다릅니다. 처음에 양궁을 당길 때 고무줄만 1개월, 활 당기는 것만 또 1, 2개월 이렇게 해서 기본 자세를 충실히 다져나갑니다. 아마 클럽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마 2, 3일만 되면 엄마, 아빠 나 양궁 재미없어. 그러고 아마 양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이 뭐냐면은 한국에는 초등학교에 양궁 선수를 하게 되면은 중학교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또 중학교에서 양궁을 하게 되면은 돈에 대해 입상만 해도 고등학교의 특기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양궁을 잘 하면은 대학교까지 특기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실업팀으로 가기 원하는 선수들은 또 실업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 또는 실업팀에 100% 다 갈 수 있는 이런 학교 시스템과 또 대학 실업팀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궁에서는 모든 그게 평균화가 돼 있어 가지고 아무 선수들이 걱정 없이 실업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 오진혁 선수 아직까지도 올림픽에 나가서 단체전 금메달 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봉급을 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팀이 한국에는 아주 많다는 겁니다. 실업팀이 전국적으로 합쳐가지고 남녀 따로 따지자면 약 한 30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도 이러한 시스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김우진 선수라든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실업팀에서 자기 생계비를 벌면서 또 자기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3관왕을 한 안산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광주여대에 입학을 했죠. 이 광주여대는 그야말로 어느 대학교보다 또 양궁을 사랑을 합니다. 특히 광주여대 이사장님께서는 양궁부를 위해서 전적인 지원을 다 하죠. 그래서 기법에 같은 선수가 나오게 되고 또 안산 같은 전후무한 올림픽에 3관왕을 배출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러한 광주여대 또 그 외에 양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대학들이 있기에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양궁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입니다. 이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한국 양궁뿐만 아니고 한국 체육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 아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소년체전이 있음으로써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순회 코치 등 지도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교에다가 코치를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시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하게 되죠. 이러한 후원은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한동안 저희 소년체전이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단이 되고 나서 저희 양궁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년체전이 부활되고 나서 역시 기록이 또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죠. 이 전국체전 때문에 실업팀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팀, 군청팀, 도청팀, 구청팀. 만약에 실업팀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팀들을 시도 군의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실업팀이 유지되고 또 그 실업팀의 예산도 지원이 되고 지도자도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업팀하고 이 대학팀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의 체육 또 한국 양궁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궁협회에서는 이 지도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상급, 2급, 1급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1급까지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이 1급이 되기까지는 상급부터 대한양궁협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양궁협회에서는 매년마다 지도자 세미나를 하면서 양궁 기술 또 양궁에 필요한 제반 모든 상식 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교육이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에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다음은 대한양궁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비군 제도입니다. 이 상비군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상비군에 들어가서 국가대표가 됐을 때를 대비한 경험 또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린 선수들을 저희들이 상비군에 넣어서 그 선수들이 나중에 국가대표가 잘 되기 위한 기술, 적응력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와 겨울에는 이제 유소년 훈련을 실시를 해서 또 단체 생활 또는 기본 기술을 꾸준히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소년 그다음에 상비군 또 국가대표 선수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궁의 선수 선발 방식은 굉장히 공정하게 한다. 맞습니다. 저희 양궁 선수 선발은 보통 한 5번 내지 6번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선발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강화위원회에서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할까? 또 내가 이 선수를 남을 선발되기 위해서 져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남을 선발시킨다거나 떨어뜨린다거나 이러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 끝에 이 선발전 하는 방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선발전을 할 때도 실시간으로 그 선수가 어느 선수가 현재 잘하고 몇 등이고 하는 걸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 선발은 그야말로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 실력 있는 선수만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가면 굉장히 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큰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뽑는데 포커스를 둬서 선발을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뿐만 아니죠. 제가 대한양궁협회 강화위원장으로 있을 때
시작한 지도자 공모제입니다. 대한양궁협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도자 공모를 합니다. 일정 자격을 제시를 하고 그 자격이 넘는 지도자는 본인이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제반 서류를 대한양궁협회에다가 냅니다. 그러면 대한양궁협회에서 1차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면을 다 보죠. 그동안의 지도 경력, 또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예비 후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강화위원들이 약 한 7명의 강화위원들과 협회 부회장단 전무가 배석을 해서 양궁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상식,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등을 질문을 전부 다 해서 강화위원들이 평점을 매깁니다. 제일 높은 점수 빼고 제일 낮은 점수 빼고 중간 점수를 합산을 해서 지도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이 되고 나면은 그 지도자의 적성에 따라서 분리를 하죠. 여자 선수 쪽에 적합하냐, 남자 선수 쪽에 적합하냐. 그래서 여자 적합한 지도자는 여자 쪽으로, 남자 적합한 지도자는 남자 쪽으로, 이렇게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지도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사람은 무던한 노력을 하고 팀에서도 성적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의 공정한 방식, 또 선수 선발의 공정한 방식,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양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대한양궁협회의 행정 지원입니다. 사실은 대표팀, 국가대표, 감독, 코치는 선수촌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또 선수들은 운동을 하고 또 경기를 하고 시합한다. 근데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이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양궁협회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회에서 제공하는 그 양궁협회 사무실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님께서 특별히 다른 곳에 양궁협회 사무실을 넓게 만들고, 또 많은 각 분야별로 영어면 영어 분야, 또 비디오 분석이면 비디오 분석 분야, 그리고 그 외에 양궁 전문인들로서 양궁협회 인원을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궁 전문인과 또 현대에서 파견된 행정 전문가, 이게 모두 믹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 그 다음에 대한양궁협회 내에서도 양궁인뿐만 아닌 비양궁인이지만은 심리학 박사 또는 의료계, 또 법조계, 이러한 분들이 모두 한 일원이 돼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양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려를 해주시는 대한양궁협회 정의선 회장님은 그야말로 지금은 저희 양궁에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 때는 올림픽 시작해서부터 올림픽 끝날 때까지 직접 오셔서 선수들 격려해 주시고 진짜 함께 해 주신 거는 참 저희 양궁인들에게 굉장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계 양궁 연맹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궁 경기 방식을 바꿨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양궁은 옛날 경기 방식 같으면은 첫날 경기 끝나는 걸 보면은 거의 1, 2, 3등이 성적이 정해져서 마지막 날까지 갑니다. 만약에 TV로 중계를 한다 그러면 그 TV 중계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관중들이 관중석에서 그 대회를 보는데 아주 재미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올림픽에서 퇴출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양궁이 올림픽에서 퇴출되는 위기까지 간 적이 있죠. 아마 태권도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1점제로 할 때는 너무 경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태권도도 올림픽에서 퇴출될까봐 5점, 3점, 2점, 1점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도록 경기 방식이 바뀌었죠. 자, 배구도 이 경기 방식이 바뀌고 그 모든 종목들이 시청자들이 재밌게, 관중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게 경기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여 년 전부터 세계 양궁 연맹에서는 이 경기 방식을 좀 더 흥미롭고 또 시청자, 관중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현재의 이 방식입니다. 지금 이 세트 경기제 방식이야말로 진짜 관중들이 흥미롭고 TV 시청자들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방법이 되었죠. 제가 세계연맹에 약 12년 정도를 코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일부 모르는 분들이 아마 그런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양궁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국 양궁은 경기 방식이 바뀔 때마다 기술의 변화를 조금씩 꾸준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식이 바뀌어도 지금 거뜬히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양궁이 이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이렇게 양궁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양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궁인도 꾸준히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